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영양 표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영양소에 대해 배우다가 지난 시간에 시간 관계상 맨 밑에 있는 단백질부터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건너뛴 3대 영양소 중 마지막 하나, 지방에 대해 배워볼게요. 지방의 기능 및 특징을 먼저 볼까요? 먼저 지방은 살로 유명한 만큼 에너지를 많이 냅니다. 1g당 9kcal의 에너지를 내는 농축된 에너지원이에요. 또 여러분 살을 한번 만져보세요. 말랑말랑하죠? 이 말랑말랑하고 푹신한 지방은 심장이나 간과 같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장기관을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지방이 많은 사람은 더위를 덜 탄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이렇게 지방은 체온을 유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와 운반을 돕습니다. 비타민은 들어봤고 많이들 비타민C 같은 건 이미 챙겨 먹고 있을 수도 있지만 지용성이라는 단어는 낯설 수 있습니다. 지는 기름지, 용은 녹을 용, 성은 성질할 때의 성자입니다. 즉,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진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지요.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죠. 지방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상온에서 액체인 상태가 기름인 거거든요. 즉, 물에 녹을 수 없는 성분들 중 하나인 지용성 비타민이 지방에 녹아서 흡수와 운반을 할 수 있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지방은 앞에서 탄수화물 때 배웠듯이 저장량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끝도 없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많이 섭취하면 당연히 비만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지방을 배웠는데 영양 표시 밑에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이런 것들이 보이죠? 지방의 종류인데요. 이 두 지방을 설명하기 전에 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볼까요? 탄수화물은 대표적으로 당으로 이루어지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지방을 이루는 물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지방산이라고 할게요. 이 지방산은 불포화도라는 것에 따라 이렇게 나뉩니다. 이 이름의 이유를 설명하려면 이중결합과 같은 화학결합과 분자 구조까지 설명을 해야 해서 이 정도로만 언급을 하기로 하고, 간단히 말하면 포화지방산은 우리 몸에 안 좋고 불포화지방산은 우리 몸에 좋습니다. 영양 표시에 나와 있는 포화지방을 우리는 이 포화지방산과 똑같이 봐도 되겠습니다. 즉, 영양 표시에 이렇게 특히 포화지방을 표기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 나쁘니 양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섭취하라 라는 의미이죠. 이렇게 나쁜 포화지방에 비해 불포화지방은 몸에 좋은데 이 와중에도 돌연변이 같이 나쁜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이 트랜스 지방산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쁜 애들이니 확인하고 섭취를 주의해야겠죠. 그리고 아미노산 중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고 만들어진다 해도 그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 식품으로 섭취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필수 아미노산이었습니다. 지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 경우엔 필수 지방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다중불포화 지방산이 필수 지방산이고 위에 포화지방산과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서 합성이 가능한, 즉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꼭 음식으로 섭취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는 않은 불필수 지방산입니다. 필수 지방산 역시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거나 합성된다 하더라도 그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 반드시 음식물로 섭취를 해야 하는 지방산을 말합니다. 필수 지방산을 챙겨 먹으려면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지 알아야겠죠. 필수 지방산은 참기름, 들기름 등의 식물성 기름과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습니다. 이제 지방의 마지막 콜레스테롤을 볼게요. 콜레스테롤은 앞서 언급했던 지질의 종류 중 하나인데요. 우리 들어본 적, 조금 배웠던 적 있는데 혹시 기억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네, 신체적 발달 중 성장 호르몬과 성 호르몬의 관계에 대해 배울 때 나왔었죠. 아래의 PPT 화면 기억하나요? 그때 콜레스테롤이 성 호르몬을 합성하는데 성 호르몬이 증가하면 성장 호르몬이 감소해서 성장이 멈추게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비만 학생은 키가 작다 라는 썰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나요? 그때 이야기했듯 콜레스테롤은 성호르몬을 합성합니다. 또한 세포막도 형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기와 아동기에는 심하게 제한하면 안 돼요. 유아기와 아동기에는 성장이 많이 일어나는 만큼 세포도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때 세포막을 구성하는 콜레스테롤이 필요합니다. 또 콜레스테롤에는 착한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는 거 기억하나요? 콜레스테롤은 나쁜 LDL 콜레스테롤, 즉 저밀도 콜레스테롤과 착한 HDL 콜레스테롤, 즉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있다고 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나쁜 이유는 혈관 벽에 쌓여서 동맥이 두꺼워지고 굳어지며 탄력을 잃게 되는 동맥경화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여 있으면 혈액이 지나가는 혈관 내부 통로가 상대적으로 좁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혈압이 상승하여 고혈압도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인 이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는 혈관의 착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지방이 많은 음식도 한번 볼까요? 지방이 들어있는 식품은 식물성 지방과 동물성 지방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견과류와 같은 것들이 식물성 지방이고 버터, 돼지비계, 쇠기름과 같은 것들이 동물성 지방입니다. 자, 이렇게 지방까지 열량을 내는 3대 주요 영양소에 대해 모두 배웠습니다. 이제 드디어 직접 열량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한번 연습해 볼까요?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내는 탄수화물은 46g이니까 46 곱하기 4를 해주면 184. 1g당 9kcal의 에너지를 내는 지방은 39g이니 39 곱하기 9는 351.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내는 단백질은 8.3g이니 8.3 곱하기 4는 33.2. 자, 이 세 영양소로부터 나오는 모든 열량을 다 더하면 184 더하기 351 더하기 33.2를 해줘서 568.2kcal이죠. 그런데 소수점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의 자리수까지만 끊어주면 568kcal, 제품에 표시된 총 열량과 같죠.
앞으로도 이렇게 칼로리 계산이 필요할 때는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서 구할 수 있겠지요. 자, 여기까지 영양 표시에 나와 있는 영양소들에 대해 다 배워봤습니다. 혹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식품 포장지에는 이것 외에 다른 영양소도 표시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식이섬유, 칼슘, 비타민 D 이런 것들처럼요. 이 영양소들은 표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영양소입니다. 해당 식품의 업체에서 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영양소가 있다면 표시하는 영양소입니다. 꼭 의무적으로 표시를 해야 하는 영양소는 우리가 배워온 영양소입니다. 순서대로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많이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이것도 순서대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영양 성분을 우선 표시한 것입니다. 이 영양 표시가 개정이 된 것이라고 했었죠. 개정 전에는 이 순서대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순서는 에너지 급원 순으로 표시한 거예요. 열량도 맨 위에 따로 쓰지 않고 같이 쓰고 있고, 나트륨이 맨 밑에 가 있고,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도 순서가 바뀌어 있죠. 자, 이렇게 영양 표시와 그 안에 의무적으로 표시돼야 하는 영양 성분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